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 수정자 메소드보다도 이제 그 접근자 메소드를 우리가 만들 때 이제 원시 타입이 아니라 이제 그 객체 타입을 유지할 경우에는 주소를 반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일반적인 객체, 불변 객체가 아니면은 객체가 제공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객체의 내부 상태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캡슐화의 위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이제 C++처럼 컨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주소를 주더라도 그 주소를 통해서 간 그 데이터를 수정 못하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자바에는 그 C++처럼 이제 컨스트로 수식해 가지고 그 주소가 가리킨 데이터를 수정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상수로 많이 쓰는 그런 객체들은 불변 클래스로 정의하는 거고, 그 불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제 불변 클래스만 만들어 놓으면 불편하니까 똑같은 클래스를 보통 하나 더 만든다. 그래서 불변 클래스 하나, 일반 클래스 하나. 똑같은 메소드를 제공하고 이 일반 클래스들은 이제 셋 메소드들이 한두 개 더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렇게 불변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컨스트가 없으니까. 컨스트를 수식해 가지고 객체를 상수로 만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많이 쓰고요. C++는 컨스트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컨스트를 수식해 가지고 상수 객체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지만 그 C++에서도 필요하면 불변 클래스 같은 걸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변 클래스는 이제 수정자가 없는 그런 클래스예요. 객체 상태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들은 생성자에서는 한번 초기화 될 테니까 이 불변 클래스의 객체들은 생성할 때 초기화된 상태로 죽을 때까지 그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쓰게 되겠고요. 이 불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수정을 못하니까 디버깅 할 때 매우 유리해요. 보통은 우리가 코드에 오류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데이터들이 내가 생각했던 값하고 다른 값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놈이 언제 내가 생각했던 값하고 다른 값을 가졌는지 그걸 찾아서 그렇게 된 이유를 알아내 가지고 코드를 수정해야지 이제 오류를 극복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디버깅하는 과정이 되는데, 불변 클래스, 불변 객체들은 상태가 수정이 안 되니까 초기화만 잘했는지만 보면 그 다음부터는 걔는 문제 요소로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편한 거예요. 디버깅 할 때. 그 다음에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불변 객체는 여러 개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만 만들어서 여러 곳에서 공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불변 안 바뀌니까. 근데 불변이 아니면 얘와 얘가 똑같은 걸 갖고 있으면 얘가 수정하면은 얘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근데 불변 클래스는 여러 곳에서 필요하면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그 하나의 객체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는 이런 불변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은 게터를 제공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바 16부터는 이런 불변 객체를 조금 더 간결한 문법으로 정의할 수 있게끔 레코드라는 또 다른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추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에 대해서는
11장 아마 11노트 가면 이제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제 얘는 그 수정자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제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도 파이널로 수식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파이널로 수식해 가지고 상수를 만들 수 있는데 요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요 n은 파이널로 수식이 되어 있어요. 그럼 n은 수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n 이퀄 5.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근데 파이널 이렇게 학생 객체를 만들었어요. 파이널로 만들었어요. 그럼 뭐가 파이널일까? 이 수준 s는 주소를 유지하는 변수죠. 그리고 학생 객체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럼 뭐가 파이널이라는 거예요? 얘가. 요게 파이널이라는 거예요. 얘가 파이널이면 이 s는 다른 학생 객체를 못 가리키게 되는 거죠. 얘를 수정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바에서 우리가 이 그 C에서 const student 뭐 S 뭐 이렇게 만드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 객체 자체가 상수가 되죠. 학생 객체의 상태를 못 바꾸는데 자바에서는 요 파이널이라는 수식어로 변수를 상수화 만들 수 있는데 이 참조 변수를 상수화 해봤자 뭐만 상수가 되는 거예요? 얘만 상수가 되는 거예요. 얘만. 그래서 객체 자체를 얘를 상수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자바에는 존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파이널 수식어를 보면 파이널 자바는 컨스트 대신에 파이널 있네. 그럼 파이널 쓰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항상 자바는 모든 객체를 이렇게 동적 생성을 하고요. 이 s라는 변수는 항상 참조 변수고 주소를 유지하는 변수고 파이널로 변수를 만들게 되면 얘가 파이널이 되는 거지 얘가 파이널 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츄라 이건 뭐 다 나왔던 얘기니까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를 하나의 틀로 정의한다. 이게 캡슐화인데 캡슐화를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접근 제어를 우리가 쓴다. 접근 제어를. 그래서 이 접근 제어에서의 핵심은 바로 요거예요.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요 수정자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age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갖춰야 되는 어떤 조건을 항상 갖춰주게 만들어주는 거죠. 얘가 갖춰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베리언트라고 그래요. 이 멤버 변수의 인베리언트를 보장해 주는 게 이 캡슐화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즉 이 값이 나이가 10인지 20인지 30인지를 숨기려는 건 목적이 아니고요. 이 값이 엉뚱하게 수정이 돼서 여기서는 음수가 안 되게끔 요즘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코르 0. 우리 사이 체계가 바뀌어서. 이것도 수정해야 되는데, 까먹었네. 이코르 0이 돼야 됩니다. 태어나면 0살이잖아. 그래서 이 프라이빗과 퍼블릭 개념은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멤버 변수들이 엉뚱한 값, 조건에 위배되는 값, 내가 정해놓은 그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위배되게끔 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는데 이제 은행 계좌 클래스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야 될 때 뭐부터 분석해요? 멤버 변수부터 어떤 상태들을 유지할지부터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제공할지를 분석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은행 계좌를 만들 건데 뭐 은행 계좌에 여러 정보들이 있어야 되지만 이번 예제에서는 잔액 정보만 유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행위를 만들어 보는데 행위는 입금, 인출, 잔액 조회 요 세 가지만 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만드는 거를 실제 제가 이클립스에서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따라해 보셔도 되고요. 지켜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TDD 테스트 기반 개발에서는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를 만들기보다 이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를 검사할 코드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보통 프로그램 되겠고 이 코드를 내가 여기서 간단하게 짜서 만들 수도 있고 이제 JUnit 같은 이제 그 단위 테스트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JUnit 사용하는 방법들도 제가 자료로 조만간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우선은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 코드를 내가 기대하는 내가 만든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기본 생성자도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값을 줘서 계좌를 만드는데 처음에 얼마를 입금해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정수 상수를 쓰는데 뭘 쓰고 있어요? 밑줄 문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긴 정수를 우리가 정수뿐만 아니라 숫자를 쓸 때 부동소수 쓸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개의 숫자를 쓸 때 보통 그 원래 일반적인 우리는 콤마 쓰잖아요. 근데 콤마를 쓸 수는 없고 여기서는 밑줄 문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C++에서는 그 작은 따옴표 써서 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정수 상수 나열할 때 이제 밑줄 문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deposit, withdraw. deposit은 입금, withdraw는 인출을 하는 거고 이제 그거 해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5,000원이 나와야 되겠죠. 잔액이 0원이었는데 5,000원을 입금했으니까 5,000원이 돼야 될 거고, 밥 어카운트는 이제 3,000원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콤마가 들어가면은 출력할 때 자바에서 어떻게 해준다?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줘요. 출력할 때. 그래서 이렇게 %. 자, 이런 식으로 이 정도가 잘 돌아가는지 뱅크 어카운트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뱅크 어카운트가 정의 안 돼 있으니까 에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뱅크. int balance. balance가 이제 잔액을 유지하는 그 멤버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잔액은 우리가 멤버 변수를 저는 크게 C++ 시간에도 보통 얘기하는데, 이 멤버 변수를 정의하고 나서 얘가 상수인지 변수인지 살펴봐요. 얘는 상수는 아니죠. 그렇죠? 잔액은 계속 늘어나고 줄일 수 있으니까 상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변수는 또 어떻게 구분하냐면 뭐라 하지? 이렇게 했나? 갑자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값이 모든 객체가 동일한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잔액 정보는 항상 계좌를 만들 때 어떤 값이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계좌를 우리가 만들 때 잔액은 0원이 돼야 돼요. 0원. 그러면 얘는 재분류하면 시작값 고정 변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는 아니고. 그럼 시작값 고정 변수는 얘를 초기화를 어떻게 하냐? 멤버 변수의 초기화는 크게 두 곳에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생성자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생성자에서는 왜 하냐? 시작값 유동 변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작값 유동 변수라는 건 어떤 다양한 값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값을 개발자가 못 정해. 누가 정해야 돼? 그거를 생성하는 사람이 인자로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생성자에 받아서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보면 생성자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두 개가 있었죠. 기본 생성자, 그 다음에 정수 하나 받는 생성자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본 생성자에서는 근데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면 안 만들어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또 뭘 만들 거예요? 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초기에 만드는데 그래도 좀 편리하게 어떤 기본 돈을 입금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성자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생성자는 시스템에서 내가 생성자를 하나도 안 만들어. 그럼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줘요. 근데 내가 정수를 하나 받는 생성자를 만들면
내가 만약 없다. 그러면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줘요? 기본 생성자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만든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기본 생성자 부르는 건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내가 생성자를 하나 이제 기본 생성자 아닌 걸 만들게 되는데 기본 생성자 필요하고 필요하지만 기본 생성자 할 일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비인 메소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인 메소드로 내가 어떤 메소드를 만들어야 될 경우도 종종 있어요. 뭔가 내가 아직 다 만들지 못해서 빈 메소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빈 메소드 정의해야 되는 메소드들도 있다는 거예요. 요 인트 받는 건 좀 이따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요 이클립스에 보면 소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소스. 우선은 저장을 해놓고 소스에 보면 여기에 보면 밑에 generate라는 것들이 있어요. generate.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클립스에서. 그래서 generate getter setter가 있는데 getter setter를 누른 다음에 select getter를 누르겠습니다. select setter까지 select all 하면은 getter setter를 다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서는 이 밸런스에 대해서는 set balance라는 거 안 만들 거예요. 그래서 getter만 만들 거니까 그렇게 해서 generate 해주면 이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getter와 setter, 기본적인 getter와 setter는 여러분들이 굳이 타이핑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멤버 변수를 쭉 만들어 놓고 그 중에 내가 getter, setter 만들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거 선택만 하면 돼. 그러면 getter와 setter를 넣어줘. 그럼 setter에 대해서는 또 뭘 해주면 돼? 그 if문을 넣어가지고 인자를 검사하는 걸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의 이런 통합 개발 환경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 활용하면은 타이핑하는 수고가 좀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시 만들어 볼게요. 지우고. 얘가 만들어진 위치가 내가 클릭하고 있는 위치에 만들어줘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만들어 버려요. 그럼 거기다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나중에 옮기지 마시고 요 커서가 있는 위치에다가 그 코드를 만들어줘요. 이클립스는. 그래서 커서 위치를 내가 지금 만들려는 애들이 들어갈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소스에 보면 제너레이트 세트에서 셀렉트 all을 누를게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get balance, set balance, int balance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이 이클립스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getter 이름은 어떻게 돼요? get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멤버 변수가 내가 balance이면은 get balance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setter는 set으로 시작하고 set balance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 멤버 변수 이름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setter와 getter 이름도 잘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웃는 얘는 뭔가 얘가 AI가 아니기 때문에 더 적절한 이름을 넣어주지 않고 또 어떤 이름으로 인자를 넣어줘요? 그 멤버 변수와 똑같은 이름으로 매개 변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요 이름하고 요 이름이 같아지잖아요. 멤버 변수 이름하고 매개 변수 이름이 같아요. 그럼 충돌이 난 거죠. 그 충돌이 난 거를 자바에서 구분하려고 그러면 이제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아직 설명 안 드렸지만 this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 this는 C++ 배운 사람은 뭔지는 알 거예요. 그래서 this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걸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냥 쓸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저 매개변수 이름을 좀 더 적절한 이름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제에서는
이 set은 필요 없는 애예요. 그래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 디포짓은 입금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어진 어마운트를 어떻게 하면 돼요? 밸런스에다가 더해주면 되죠. 위드로우는 어마운트만큼 빼주면 되죠.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나면 에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뭐야? 아, 뭔가 제대로 안 되죠? 그 왜 안 돼? 그 뉴 뱅크 어카운트 그 생성자를 제대로 안 만들었죠? 생성자를 제대로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패를 하면 즐거워야 돼. 아, 내가 뭔지 잘못된 걸 알았구나. 그래서 가서 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보통은 우리가 밸런스 이퀄을 어마운트 해가지고 대입해 주잖아요. 근데 대입하면 안 돼, 얘는. 논리적으로 얘는 처음에 우리가 이런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거지만 실제로는 계좌를 통장 하나 만들고 요 어마운트를 뭘 하는 거예요? 입금하는 거죠. 그럼 입금하는 건 뭘 불러야 돼? 디포짓을 불러야 되죠. 이렇게 디포짓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서는 밸런스 이퀄을 어마운트 하는 게 아니라 입금 메소드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고 다시 실행하면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그러면 다 완벽하게 내가 되는 거냐? 뭘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잘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정상적인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살펴봐야 돼요? 함수의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을 잘 봐야 돼요. 그럼 사전 조건을 살펴보면은 요 뱅크 어카운트의 int 어마운트, 디포짓도 int 어마운트, 위드로도 int 어마운트인데 인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사전 조건은 이 인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인자의 범위가 항상 모든 범위를 우리가 다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제한되는 건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디포짓부터 살펴봅시다. 디포짓은 int 어마운트를 받는데 이 받는 어마운트가 어떤 범위면 괜찮고 어떤 범위는 안 돼. 음수 돼요? 안 되죠. 0 돼요? 0도 이상한 거예요. 영원 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0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마운트가 0보다 크면. 그럼 어마운트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거나 작으면.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는 알아야 되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다가 else 해가지고 시스템 아웃 해가지고 뭔가 출력을 해볼 수가 있는데 더 정상적인 방법은 예외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 처리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지금은 예외 처리는 안 넣을게요. 그래서 예외 처리는 안 넣고 이렇게만 해도 돼. 그러면 엉뚱한 값이 오면 처리를 안 하고 있죠. 처리를 안 하면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못 알아차리지만 이제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디포짓은 이렇게만 하면 돼. 문제되는 경우 없어요. 우리가 정수를 처리할 때는 항상 또 뭘 걱정해야 돼? 오버플로 걱정해야 돼요. 그럼 너무 큰 값이 들어오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 오버플로가 발생할 수 있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밸런스가 어떤 값이 될까? 음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마운트는 0보다 커야 되겠고 and 이 어마운트가 뭐보다 작아야 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인테저 맥스 밸류랑 같아야 되는 거죠. 같거나 작아야 돼. 인테저 맥스 밸류라는 건 이제 상수인데 최대값이에요. 인트의 최대값. 인트의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인트 이런 최대값들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라이브러리에 그 상수가 저기 있는데 그 찾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우면 밸런스 플러스 어마운트 하는 순간 뭐가 발생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검사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가 넘어가야 되지. 밸런스가 넘어가든 어마운트가 넘어가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버플로우 검사를 하죠. 어마운트가 인테저 맥스 밸류 빼기 밸런스를 값보다 같거나 작아야 작고 0보다 커야 이제는 오버플로우도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예외를 다 걸러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에도 되는 코드 만들고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와도 문제가 없게끔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코드는 안 변하죠. 왜? 맥스 밸류를 넣었을 때는 오버플로우가 나니까 반영을 안 했잖아요. 만약 반영을 했다. 만약 코드가 이 부분이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예외가 오버플로우 난 거죠. 왜 음수값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요 디포짓에서 이제 예외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성자에서는 어차피 디포짓을 부르니까 여기서 어마운트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문제점은 여기서 검사를 안 해도 되죠. 디포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검사를 여러 군데서 막 할 필요는 없어요. 하면 되겠고 위드로우는 어떻게 돼? 위드로우도 0원을 빼내는 건 이상하죠. 그래서 어마운트가 여기도 0보다 커야 되겠고 어마운트가 0보다 큰 거면 돼? 어디까지 인출할 수 있어요? 밸런스까지만 인출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거의 완벽한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 짤 때는 정상적인 경우도 알고리즘이 복잡해서 짜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그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떨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너무 쉬워. 여기 뭐 밸런스 빼기 어마운트 하면 되는 거고 여긴 밸런스 플러스 어마운트인데 그것만 짠다고 해서 올바른 코드가 아닌 거죠. 뭐까지 짤 수 있어야 돼? 어떤 예외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 클래스에서는 절대 밸런스가 엉뚱한 값을 안 되게끔 뭘 잘 만들어줘야 돼요? 세터들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터가 핵심이에요. 객체정의. 객체정의 세터는 인베리언트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 클래스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
클래스가 만족해야 조건은 밸런스는 0보다 커야 되겠고 어떤 과정이 일어나도 음수가 안 돼야 돼요. 그거를 만족하게끔 코드들을 여러분 짜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요번에 숙제를 할 때도 렉탱글 클래스 만들든지 뭐 다음에 만들 타임 클래스 만들더라도 거기에서 만족해야 되는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 변수들이. 뭐 타임이라 그러면 얘는 뭐 C 값은 0에서 23이다. 그럼 0에서 23이 아닌 값을 만약 가질 수 있게 코드가 되어 있으면 코드를 잘못 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 이제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얘기는 좀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얘기는 수요일 날